네, 안녕하세요. 해설가입니다. 오늘 시장이 추가 조정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코스피가 이제 2.46% 하락, 코스닥은 4.17% 하락을 했는데, 이제 하락의 이유가 이제 코로나 2차 팬데믹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이제 심리를 좀 위축을 시키고, 코스닥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막판에는 거의 투매 정도로 나오면서 심리가 더 위축이 돼서 추가적인 크게 하락이 나온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2차 팬데믹이라고 하는데 이제 미국이나 일본 이전에 2차 팬데믹이 왔었죠. 확진자가 더 많이 늘어나고. 그런데 그 시장들은 경고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왜 더 이랬을까? 본다면은 이제 좀 시장이 이제 경고를 드렸던 이 과열 구간, 이 과열 구간을 지나고 이제 매도 심리가 이제 발동을 하면서 하락을 한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은 이제 아무래도 이 개인 비중이 많고 신용이 많았죠. 신용이 많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요. 이제 코스피보다. 그러면서 이제 뉴스에서 코로나 2차 팬데믹 그리고 문자가 계속 오고 재난 문자도 계속 오고 그러면서 심리가 위축이 되면 이때 하락, 이 코로나 때 이런 하락이 또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심리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늘 매매 동향을 좀 보면은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인 기관이 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대거로 또 매수를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공매도가 재개될지 연장이 될지는 모릅니다. 그거는 누구도 모르죠. 그게 재개가 되면 분명 이제 코스닥에서 코스피 대형주로 종목을 이동시켜야 된다고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 하락이 나오기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과열 구간에 진입했으니 현금을 만들어 놓고 코스닥에서 많이 오른 종목들을 차익 실현을 해주시면서 코스피 대형주 쪽으로 이동시키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생각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이때의 위치는 계속 오르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종목을 보유를 하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올라옵니다. 하지만 이런 게 나오지 않고 이렇게 박스로 움직이거나 하락을 만나면은 기다려도 오지 않은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 보는 전략은 여기서 이제 한 번 정도 또 내일이죠. 내일 추가 하락이 한 번 더 나온다면 코스피 기준으로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급락한 종목들 그때 이제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고 다시 반등이 나올 시점이거든요. 이제 한 번 더 하락이 나오면 대신 그때 이제 반등이 나올 때 좀 짧게 끊어 가시면서 현대차 어저께 말씀을 드렸죠. 그런 식으로 짧게 좀 끊어 가시면서 시장을 좀 지켜보시면서 이제는 이렇게 나오는 건 좀 쉽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이런 등락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제 짧게 수익을 챙겨 주시면서 급락한 종목은 이제 분할 매수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을 보는 게 어떻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대차를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현대차가 오늘 추가 하락이 나왔고 하루 더 하락이 나온다 치면 매수 분할 매수 기회이죠. 그러면 이제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할 수 있고 다시 반등이 나와준다면 좀 짧게 이렇게 해서 좀 챙겨주시면서 좀 짧은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떻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통해서 말씀드린 내용이 여기 이제 매수 구간은 아니라고 보고 이제 조정시 이렇게 나오면 내일 정도 이제 추가 하락이 한 번 더 시장에서 나오면 다시 좀 반등이 세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렇게 V자로 시장이 간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어느 정도 이제 하락했다는 되돌림 반등이 이제 리바운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는 다시 좀 챙겨주시면서 보는 관점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제. 아모레퍼시픽은 10% 정도 수익을 줬으니까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하락이 나왔죠. 근데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최근에 이렇게 이런 종목들처럼 매수세가 외인 기관, 특히 외인은 이제 저가에서 많이 매수를 했죠. 근데 오늘 하루 나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여기서 이제 외국인 보유 수량이 이쪽인데요. 여기서 이 자리에서 이제 매수를 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외국인이
오늘 이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한 번 더 하락을 하면 얘네들도 그대로 이 물량을 갖고 있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단기적으로 이런 종목들은 대응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종목들이 오늘 좀 있습니다. 뭐 호텔신라도 돌연 급락. 하지만 이제 수급을 보면 이렇게 샀다가 오늘 하루 크게 빠졌죠. 근데 아직 매수세는 그대로 있습니다. 예, 이런 종목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단기 정도로 이제 매매를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 저가에서 올라왔던 종목들은 크게 빠질 자리가 없죠. 이제 뭐 6만 원을 다시 이탈해서 코로나 때보다 더 크게 하락을 하는 거니까 그런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 저도 이쯤에서 이제 호세신라를 매입했습니다. 이제 분할 매수로 1차로 매수를 했는데 그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차도 말씀드린 그런 관점이고요. 구독자분이 두산 퓨얼스에 이제 물어봐 주셨는데, 현재 자리는 이제 손절 자리가 아니죠. 뭐 추가 하락이 나와도 그럼 매수가 다시 될 수가 있었고, 이제 리바운딩이 나오면 여기서 다시 그때 이제 매도를 해도 그때 매도를 하는 거지, 지금은 따라가서 던지면은 다시 시장이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따라가서 던지는 시점이 아니라고 보고요. 오늘 이제 종가 기준으로는 오늘 이제 뭐 한 3시 이후로는 이제 따라가는 매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추가 하락이 나오면 이제는 이제 반등 나올 시점이죠. 추가 하락이 한 번 더 나오면 이때는 매수 시점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떨어지는 종목들을 따라서 매도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그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는 이제 그 바이오에서 그냥 테마로 불었던 이런, 그렇게 세게 나온 종목들이 그렇게 나오는 거고요. 이런 종목들은 이제 반등을 주면서 빠져도 반등을 주면서 빠지는 게 맞기 때문에 따라가는 매도가 아닌 종목 교체는 이제 반등 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상대적으로 시즌이 올라가는 걸 보니까 개인들 자금이 이제 매수가 들어왔죠. 이게 이제 코로나가 또 확산이 된다 하니까 이쪽으로 또 개인 자금이 또 몰리는데, 1차 때는 우리가 좀 모르고 당했고 지금 2차 팬데믹은 모두가 알고 있고 어느 정도 대비가 돼 있기 때문에 1차 때처럼 큰 사태와 이런 큰 주가 폭락 이런 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이제 특수한 경우였고요. 여기서 이렇게 가지 않고 이제 주말에 영상을 올려드렸듯이 시장이 죽으려고 해도 이렇게 나와서 죽지, 이렇게 외고점으로 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하락의 강도를 보니까 여기서 이제 바로 V자로 가기보다는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등락을 하면서 상승을 해도 이렇게 상승을 하지 않을까 보는 관점이고요. 그래서 이제 좀 짧게 끊어서 이제 조금 수익 나면 좀 챙겨주시면서, 반이라도 이제 좀 챙겨주시면서 짧게 끊어가는 그런 전략을 말씀드린 것이고, 오늘도 외국인이 선물을 샀죠. 선물을 740억을 샀습니다. 하지만 이 선물이 이제 코스닥엔 적용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도 추가적으로 하락이 크게 나왔고, 이 선물을 계속 외국인이 쥐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9월 만기일까지 좀 끌고 가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 코스피 시장도 계속적인 하락이 나오기 힘들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이나 이렇게 한 번 더 하락이 나와주면 그때는 매수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바운딩이 나오면 길게 가져가는 것이 아닌 좀 짧게 수익을 챙겨주시고, 종목들 크게 빠진 종목들 오늘까지 내일 이렇게 따라가면서 매도를 하지 마시고 이제 리바운딩이 나오는 반등을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속 강조드리는 분할 매수, 시장의 바닥은 정확히 누구도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식을 대응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하는 겁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쭉 올라올 때는 분할 매수의 필요성을 못 느끼셨을 수도 있어요. 계속 올라오니까 조금 샀는데 바로 올라가고,
하지만 주식은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분할 매수, 그리고 빚을 내서 신용을 써서 하는 주식 투자는 지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분간은 이런 장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무조건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짧게 끊어 가시면서 흐름 나오는 거 계속 지켜보고 대응하면서 영상 통해서 시황을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내일도 좋은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